안녕하십니까. 소화제는 비타민C, 헬스케어는 닥터 한스의 오늘 비타민C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질병 예방 및 치료의 비타민C 논문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리뷰입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비타민C 효과 없다는 논문. 네.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냥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비타민C 효과 많다, 효과 좋다는 논문, 엄청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별로 신경 쓰시지 마시고 이제 효과 있다라는 논문들을 중심으로 해놓은 것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약 227건의 논문을 리뷰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코멘트를 쭉 정리를 해놓은 리뷰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C하고 정신분열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비타민C와 정신분열증. 네네. 그래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라는 건데, 비타민C하고 정신분열증, 신경퇴행성장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느냐? 나는 그죠. 정신분열증에 도움이 되는가?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지질 과산화 지표, 우리 뇌세포에 그 DHA, EPA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지질인데 이게 과산화되어지는지, 그 과산화되어지게 되면 나오는 부산물이 뭐냐면 말론 D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이런 물질이 있는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이 말론 D 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 감소가 되는지, 그런 것에 관한 데이터들이 또 소개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불안, 공포, 그 다음에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하게 되면 정신 상태가 개선이 되어진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네, 그래서 비타민C를 정맥 주사를 맞으면 엄청 좋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정신적인 분야에도.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는 아직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같이 활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비타민C는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해서 약 70년 전부터 정신과 의사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 엄청난 이야기죠. 이 아래는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비타민C 소변 배설량은 건강한 대조군보다 현저하게 낮다. 소변의 비타민C 양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소변의 비타민C의 양이 현저하게 낮더라, 이런 얘기고, 환자의 75%에서 다량의 비타민C를 정맥 주사하면 정신 상태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논문이 여기 210번 논문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몇 퍼센트요? 75%.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75%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요.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 안에는 알츠하이머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뇌 질환과 관련되어져 있는 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죠. 여기에 어느 정도 개선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정신분열과 관련해서 효과가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비타민C 요구량이 굉장히 많대요. 정신분열증 환자의 혈장, 피, 혈액이죠. 그 다음에 소변에서 비타민C 농도는 정상 상태의 대조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낮더라.
비타민C 투여는 혈장 비타민C 농도를 개선시켜준다. 즉 비타민C를 넣어주면 피 속에 비타민C 농도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건강한 사람보다 정신분열증 환자는 비타민C 요구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타민C를 많이 먹어도 설사가 안 생기는 분들은 무엇인가 어딘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정신적인 분야의 부분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또 비타민C하고 이건 제가 제목을 안 고쳤는데, 정신분열증의 발병 기전에 프리라디칼 생성 증가가 있다라는 거죠. 프리라디칼이 증가하면, 즉 활성산소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은 정신분열하고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고, 정신분열 환자의 혈액에서 항산화 효소가 낮아진다든지, 또 지질과산화 수치가 지표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뇌세포에서는 또 다량의 불포화 지방산, 카테콜라민, 모노아민 이런 게 들어있는데, 얘네들이 그 지질과산화의 표적 분자다 이런 얘기죠. 즉 활성산소가 이 불포화 지방산으로 대표적인 게 DHA, EPA 이런 것들이잖아요. 얘네들을 공격을 한다. 카테콜라민도 공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뇌세포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즉 활성산소를 제거를 해주면 DHA, EPA, 뇌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DHA, EPA 이런 것들이 과산화가 되어지지 덜 과산화되어진다. 덜 산화되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주면 DHA, EPA가 공격을 덜 받으니까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비타민C 뇌에서 프리라디칼을 제거한다. 아주 뭐 끝내주는 이야기죠. 예, 뇌에는 철을 함유하는 화합물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이드록실 라디칼을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내서 DHA, EPA 이런 것들을 산화시키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예, 뇌에서 모노아민, 카테콜라민 이런 것들이 산화되어지면서 또 프리라디칼이 생성이 되어지고, 비타민 C는 뇌에서 발생되어진 프리라디칼을 제거를 해주고, 조직이 손상돼 프리라디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손상되어지는 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예, 야, 정말 뇌에도 도움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거 보면. 그 다음에 우울증하고 지질과산화 지표인 MDA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게 아까 말론 디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인데, DHA, EPA가 과산화되어지면 저 MDA가 많이 나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저게 많이 나오면 우울증이 걸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히치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정신분열증에 대한 항산화 결핍을 보고했다. 항산화가 잘 안되면 정신분열증하고 관련이 있다. 네, 그리고 MDA, 네, 지질과산화 지표 MDA라고 하는 물질인데, 이 물질의 숫자도 증가한다라는 거죠. 물질의 농도가 증가한다. 정신분열증 환자에서는 MDA 농도가 올라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타민C는 다른 장기에 비해서 뇌 조직의 도파민 존재 부위에서 고농도로 존재한다.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걸 측정했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외부로부터 자극이 들어오면 도파민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피면 뉴런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도파민이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근데 이 도파민이 과하게 발생되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적게 발생되어지면은 이 몸이 그냥 이렇게 처진다 그래야 되나?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도파민의 양이 많은 곳에 비타민C도 많이 간다. 즉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비타민C 요구량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치료를 하고 나면 저 지질과산화 지표인 말론 디알데하이드라고 하는 저 물질이 농도가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말론 디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의 농도가 내려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있다, 정신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 우울증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비타민C를 먹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영양제들하고 같이 먹으니까는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C, 비타민 E를 보충한 후에 정신의학적 등급 측도, 정신의학적으로 등급이 이제 몸이 좋냐 나쁘냐 이런 거를 조사를 해본다든지 양성, 음성, 증후군 척도를 또 조사를 해본다든지 했더니 점수가 좋아지더라 이런 겁니다. 같이 복용을 했을 때 비타민C, 비타민 E, 오메가3 이런 거를 같이 먹었을 때 더 효과적이더라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C하고 항정신의약, 의약품하고 비타민C하고 같이 먹었을 때 효과는 어떻게 있는가 이런 거를 조사를 한 연구가 별로 없대요. 없는데 정신분열증 치료에 항정신의약으로 비타민C를 경구 투여하면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기 때문에 BPRS 점수가 좋아지므로 두 약물을 같이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런 논문이 여기 있다라는 거죠. 두 개를 같이 해본 적이 없다. 이 이야기는 비타민C가 아직도 정신의학적인 약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데 논문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비타민C하고 알츠하이머, 항산화제 보충요법이, 즉 항산화제 보충이라는 게 뭐 비타민 A, D, K, 비타민 C, 비타민 B,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이 다 항산화제에 해당되죠. 이런 항산화제를 먹어주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되는 정신적인 장애를 유용하게 막을 수가 있다. 그런 논문이 226번 논문에 있다. 이런 거죠. 알츠하이머를 포함한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비타민C의 유익한 효과를 주장하는 보고서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치매로부터 그래도 지키고 싶으시면 지금부터라도 미리미리 비타민C를 많이 드셔주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비타민C 복용하고 우리들 뇌 건강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건강한 비타민C를 섭취하는 방법, 이제 꼭 비타민C 얘기에 제일 뒤에 보면 이런 논문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비타민C 많이 먹어라 그러면 되지. 자, 보세요.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건강한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하는 것이 노화 관련 인자를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굉장히 많다. 이런 논문이 많다. 하지만 비타민C 결핍을 막는 방법은 정상적인 건강한 식이요법을 먹어라. 정상적인 식사를 해라. 그리고 보충제를 복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 요따구 말을 또 하고 있어요. 짜증나게. 그냥 열심히 그냥 열심히 그냥 비타민C 먹어라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논문을 또 한 개씩 써놓고 은근히 비타민C를 부정하는 듯한 투에 이런 논문도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싶으면 비타민C를 열심히 먹어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C하고 유방암과 관련된 논문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